네,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안녕한가 전종욱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토요일에. 네. 네. 자, 오늘 주말의 주제는요. 저희가 청와대가 불안하다, 청와대가 이상하다로 잡았어요. 청와대 왜 이러나. 네. 이번에 이제 김기현 후보 떨어뜨리기 그 부정선거 공작을 봐도 그렇고, 근데 뭐 이 공작을 하는 이 청와대도 참 웃기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허둥지둥하는 거 뭐 너무 지금 체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그 생각까지 했는지 그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10개의 거짓말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거짓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청와대 모 행정관하고 그 무슨 울산 부시장인가요? 경기 부시장이 만났는데 캠핑장에서 만났다고? 그러니까요. 무슨 캠프장에서? 선거 캠프장에서 만난 줄 알았어요. 네. 캠프장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선거 캠프에서 네. 그러지 않고서 무슨 캠핑장에서 만났다는 둥 무슨 울산에 뭐 거래고기 보러 갔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또 다 엇갈려요. 지금 그 말도 다 엇갈리기 때문에 앞뒤 안 맞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거짓말을 생산 작업 중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울산에다가 이제 공공병원 이거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1월달에 이제 만났는데 그 자리가 송철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니 지방자치 선거 있는 해 1월달에 만났는데 무슨 선거 끝난 문재인 대통령 무슨 후보 공약 얘기를 합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능이 모자라나요? 아니면은 인지 능력이 둘러대도 정확히 적당히 둘러대야죠. 적당히. 그런데 지금 둘러대는 게 다 들통이 나고 있어요. 모든 게. 또 그 울산에 그 부시장에 사람 말하고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짜려면 좀 제대로 짜곤 하든지. 서로 전화 통화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쪽에서 발표하고 이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시장은 자기 살려고 하겠죠. 뭐 검찰 조사하면 다 드러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청와대는 뭐 그렇게 해야지 정권에 이제 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엉망진창 청와대가 됐습니다 지금. 네. 도대체 청와대는 무슨 누가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모든 것은 이제 문재인의 의도다, 문재인의 어떤 이 친문 정치의 문제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과연 문재인은 진짜 도대체 뭔가 존재감이 없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도 진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청와대 쪽을 사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통령이 가장 강경파다. 대통령은 사실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 온건파 싸우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강경파다. 지난번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요.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김경수에게 부탁을 했더니 김경수가 대통령한테는 누구도 원전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 이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강경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합리적인 사람들이 좀 원전 좀 문제가 있다. 원전 사람 다 죽는다. 다 굶어 죽는다. 김경수도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창원이 산업이 다 죽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 중공업이 다 망해갔는데, 그러니까 김경수도 그걸 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경남 양산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아무도 원전 관련 이야기를 못한다. 왜? 대통령이 너무나 강경하니까. 이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현재 현황과 대한민국을 망했던 최정점이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이제 왕위를 만나가지고 허허하면서 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이 사드 문제 막 얘기하고 그 왕위는 이 너희 한국이 미국의 어떤 대리 이거를 공격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에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딱 거기에 대해서 침을 놔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미국 쪽에서 보면 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거 뭐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 왕이 자세를 보니까 과거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해요. 조선 왕이 일개 중국의 사신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 왕위는요 중국에서 지도자급이 아닙니다. 왕위는
장관급인데 서열로 따지면은 한 3, 42급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서. 네. 그러니까 뭐 12 상무위원급도 아니에요. 뭐 6명 내에 있는 그 급도 아닌 친구가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앞에서 또 어제 보니까 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툭 치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뭐 그 앞에서 미국, 우리 동맹인 미국 욕을 해버리고 대통령은 마치 훈시 듣듯이 정말 중국 큰 나라에서 온 사신의 훈시 듣듯이 그런 거 보고 저는 참 깝깝했었습니다. 네. 그 며칠 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렇게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가 네. 어? 저들의 적폐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적폐 청산이라는 게 이 아주 가까운 그 과거의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옛날에 캐캐묵은 적폐 청산조차도 안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참 우리 좌파들 중국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고개를 쓰고 과공을 하는 거죠. 과공은 비례라고 하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의 정치는 정치대로 저 모양이지 경제는 경제 게다가 그들이 말했던 국정농단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글쎄요, 이 나머지 임기를 마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것도 사실 메가톤급에다가 어마어마한 건데 앞으로 터질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 무서워요. 지금 저건 진짜 특검 사항이고 국정조사 사항이고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차로 안 내놓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특히 제가 누차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울산 선거권은 국기를 흔든 사건입니다. 네. 이 공권력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시도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어서 빨리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 토요 주제 이번에는 문재인이 가장 큰 청와대 강경파다. 이 문제 갖고 얘기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토요일 즐겁게 마무리하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